놀라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야?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다. 상대방도 뜻밖이었는지 약간 당황한 기색이다. 커다랗게 변한 눈동자에 맞춰 입 또한 열렸다. 혼자서 뭐하고 계세요? 그게 통화 중이었어. 황급히 귀에 낀 이어폰을 가리킨다. 이 핑계를 이렇게나 일찍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봐도 노골적인 변명이나 다행히 그 이상 추궁해오지 않는다. 단지 그 탓에 대화가 끊기고 말았지만 수하다. 아니, 아까 학생과 마주친다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상황이 들이닥치니 할 말이 궁하다. 근데 주말에도 교복을 입고 오네. 어색한 얼굴로 침묵을 주고받고 있잖니. 주말인데도 교복을 입고 있네? 나랑 같은 생각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아차렸다. 등교일이 아님에도 교복 차림이다. 하기야 사복을 입고 있었을 시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학교라도 들렀다 온 걸까? 학교에 갔다 오는 길이야? 네, 뭐 그러네요. 어째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어제는 어느 쪽이든 간에 대화에 잘 올라타 준다는 이미지였는데 무안해져 시선을 돌리는데 내리고 있는 손에 뭔가 들려있다. 책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두꺼운. 책 사러 왔나봐? 아, 네. 불분명하게 얼버무린다. 내 시선이 향한 걸 포착했는지 슬며시 뒤쪽으로 숨기는 건 덤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껄끄러운 내용일까? 주제넘게 파고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도 산차례 수상한 일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확인할 생각은 없다. 눈빛을 교환한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통한다. 나의 것도 못하고 장난에 성공한 초등학생 같은 표정이 세워나려는 걸 힘껏 숨겼다. 어디? 유령을 부르는 100가지 방법. 유령을 부르는 100가지 방법? 어떻게 하셨어요? 아차! 머리가 이해를 거부한 나머지 무심코 따라 말하고 말았다. 당황하는 바람에 황급히 되지도 않는 핑계를 입에 담았다. 아니 그 디자인이 눈에 익어서. 디자인이요? 내가 하고도 황당한 변명이다. 다만 그 황당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려다 들킨 당사자는 의심할 여유도 없는 모습이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횡설수설을 시작한다. 사실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 책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교복 차림으로? 희한한 제목이길래 잠깐 서서 읽으려고 한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책이지? 야 무슨 거짓말해. 왜 자꾸 사실을 말하세요? 혼났다. 어제도 말이죠. 조금 눈 감아주셔도 될 텐데 굳이 실수를 언급하고 넘어가시고. 평소에 귀찮은 성격이라는 소리 자주 들으시죠? 맞아, 하루. 종종 귀찮을 때 있어. 미안하다. 너무하다. 언제나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은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법이라고요. 그렇게 됐으니 아셨죠? 네. 좋아요. 철판을 깔아 여유를 되찾은 모양이다.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쳐 가려는데 어느새 점원이 카운터를 비우고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한 채 깨끗한 지적을 한마디. 저기 다른 분들 계시니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대로 다른 길을 가기도 뻘쭘해 사과의 의미로 점심을 사게 됐다. 처음에는 사양해왔지만 때마침 울린 꼬르륵 소리에 1차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뒤이어 책을 사는 바람에 텅 비어버린 자금 사정을 확인하더니 생각보다 쉽게 단념. 다람쥐만한 볼륨으로
햄버거 하나면 돼요라 대답하기에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와 앉아있다. 성인 남자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조합. 가게에 들어오고 나서야 뒤늦게 이목을 끌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이 없네. 걱정과는 달리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날아드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일 하나하나를 남들이 주목하는 건 만화나 소설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구나 새삼 인식했다. 그건 그렇고 굉장히 맛있게 먹네. 뭐야 이거. 그런 감상에 절로 들게끔 행복한 얼굴로 햄버거를 베어 물고 있다. 귀여워.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아무래도 그랬던 모양이다. 햄버거 세트 하나로 저렇게 기뻐해주니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다. 그거 가지고 충분해? 흠, 뭐야? 흠, 흠. 먹고 싶은 거 더 주문해도 돼. 그럼 아이스크림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야, 이 싸가지. 겸사겸사 딸기 토핑도 추가해서요. 너 재밌는 친구구나. 갑자기 사양 없대. 더 이상 이것저것 숨겨봤자 의미가 없다고 깨달았거든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대화하기는 편해졌다지만 햄버거는 평소에도 즐겨 먹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 반응을 보고 틀림없이 좋아하는 음식이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은 자주 드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일주일에 한 번쯤? 맛있다고 매일 먹으면 얼마 안가 질리니까요. 그렇긴 하지. 즉 오랜만이라는 얘기인가 보다. 케이크는 매일 먹어도 맛있는데.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존재하리라. 학교는 무슨 일 때문에 들렸어? 음식으로 회유하는 꼴이라 양심에 찔리지만 이참에 몇 가지 더 질문하기로 한다. 별일은 아니에요. 뭘 자꾸 근데 꼬치꼬치 캐물어 이 주인공아. 학교 안을 좀 둘러보고 싶어서요. 유령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장소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농담을 던진다. 네, 맞아요. 혹시 농담이셨나요? 아니야. 나도 말하는 도중에 그렇지 않을까 싶더라. 복잡해서 오히려 단순하다고 해야 할지. 그보다 유령은 보통 아침에 안 나오지 않아? 유령이 밤에만 나타난다고 믿는 건 대표적인 착각 중 하나다. 라고 이 책 뒷면에는 적혀 있어요. 순간 다뤄 끝났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무슨 반말. 오케이. 아까 구매한 책을 꺼내서 보여준다. 아래 작은 글씨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 보충되어 있다. 유령부터가 대부분 구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닌가.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며칠간. 네, 밤에 돌아다녀 봤을 때에는 없길래요.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갑자기 부끄러졌나 보다. 어쨌든 혼자선 힘들어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인정하고 공부하려는 발상은 훌륭하다고 봐. 지금 놀리시는 거죠? 칭찬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 됐어요. 저도 이상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모르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하지도 않아요 하고 자그맣게 덧붙이며 감자튀김을 하나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는 착각하고 있던 모양이다. 눈 따가워가지고 순간 안쪽이 안 보였네. 그렇게 반대로 의문도 남지만 그나저나 이런 구도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부득이하게 한 사람을 방치하게 된다. 왜요? 뭐 또? 왜 물음표 뭔데 또? 조심스레 눈길을 향했다. 왜? 입모양으로 사과한다. 괜찮아. 가끔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도 나야 종일 함께 있을 수 있고. 둘이 데이트 중인데. 야, 여학생. 눈치를 챌 순 없겠지만 조용히 집에 가라. 데이트 중에 여자친구를 방치해놓고 다른 여자랑 밥을 먹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단지 그랬으면 안 됐을 뿐이지. 나중에 착실히 보충하자. 정면에서 다시금 꾸밈 없는 목소리가 날아든다.
외출이신가요? 그렇지? 의외로 활동적이시네요. 그렇게 내향적으로 보여? 내향적이라기보다는 의욕이 없다?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내 기쁜지 웃는다. 발언의 내용보다도 그 순진무구한 반응이 더 상처였다. 서점도 요새는 인터넷이 더 잘 되어 있다고 듣기도 했고요. 요새라기에는 한참 지났지만 뭐 그쪽이 편리하긴 하지. 너는 설아는 밖에 나온 김에 들른 거야? 아니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 인터넷이 서툴러서요. 그래? 젊은 아이 치고는 드문 일이다. 중간중간 때묻지 않은 느낌을 받았던 건 그 이유일까? 그러네. 어제 오늘 핸드폰 만지는 모습도 못 본 것 같아. 돌이켜보니 그랬는지도. 보다 궁금한 일들이 늘어난 참에 하루쌤! 뒤쪽에서 이름이 불려 고개를 돌리자 사복 차림의 아이들이 있었다. 한순간 당황했지만 곧장 담당한 학생이라고 알아차렸다. 시끄러 뭐야! 소위 활발한 계층의 아이들이다. 수업 중에도 자주 말을 걸어와서인지 생김새가 기억에 남아있다. 진짜 하루쌤이네? 여기서 뭐해요? 간식이라도 먹을까 해서. 그러는 너희는? 점심치고는 좀 늦지 않았어? 놀다가 까먹었거든요. 어라? 근데 앞에는... 일부러인 듯한 소리를 내더니 눈동자가 스리슬쩍 가늘게 변한다. 사주시는 거예요? 부럽다. 저희도 사주세요. 저희도. 순식간에 떠들썩해진다.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는 장소라고 해도 약간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너희 5명이잖아. 지금 돈 없어.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약속했어요. 나중에 딴말할 게 없기? 그래. 배고플 테니 빨리 가봐. 아싸. 거기에요. 왁자지껄 웃으며 카운트로 몰려간다. 기분 탓인지 멀어지는 웃음소리가 다소 꾸민 것처럼 들려왔다. 비틀었던 자세를 바로 하니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또래에게 보이기 창피한 장면일지도 모르겠다. 미안. 이런 경우로 생각했어야 했네. 괜찮아요. 사과하시지 않아도. 야 근데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잠깐만 너무 시끄러워. 잠깐만. 좀 줄이자. 너네가 제일 시끄러워. 그보다 실례지만 다 먹었으니 일어나도 될까요? 그래. 집은 여기서 가까워? 멀면 택시라도 타고 갈래? 조금 멀지만 괜찮아요. 자동차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파산.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잠깐만 세트 메뉴가 거의 10,000원 잡으면 50,000원. 예의 바르게 인사는 잊지 않고 떠난다. 어정쩡한 배려로 외려 부담을 준 듯해 괜스레 마음이 무겁다. 미안한 짓을 했네. 민감할 나이니 말이야. 농담 같은 내용과는 별개로 진지한 기색이었다. 둘이서 멀어져가는 등을 주시한다. 출입문이 열렸다 닫히고 곧바로 그림자가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뒤를 쫓던 시선을 바로 한다. 우리도 갈까? 응. 쟤네 이상 우르르 사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성우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해야지. 문을 열자 바깥쪽에 있던 공기가 안쪽으로 확 하고 밀려 들어왔다. 떠밀리듯 직전의 소란스러움 또한 멀어졌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건물들이 가득한 주변은 이렇게 보니 썩 진정되지 않는 풍경이었다. 성우 목소리가 파묻혀 배경소리에. 눈을 뜨니 여전히 밤이었다. 아침에 오래 잔 탓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깬 모양이다. 어느새 허리까지 이불이 내려가 있어 약간 쌀쌀했다. 침을 삼키자 입 안쪽이 바짝 말라 있음을 느꼈다. 일어나서 물이나 마실까? 겸사겸사 화장실도 다녀오는 사이 두 걸음 잠이 멀어져 있었다. 내일, 정확히는 12시가 지났으니 오늘인가? 오늘 또한 주말이니 다소 잠을 설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되레 그 생각 때문인지 더욱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럴 때는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며 피곤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두리번두리번 시간을 보내려 방 안을 둘러보는 차에 묘한 위화감이 들러붙었다. 응? 시선 쪽이 왠지 모르게 허전해 보인다. 물건은 전부 제자리에 있는데 중요한 뭔가가 어긋난 듯한 기분. 얼마 안 가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챘다. 그니까 있어야 할 인물이 어디에도 없었다. 언제나 톡톡 튀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흰 원피스의 소녀가 그 사실을 깨닫자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라나?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고요하다. 거실, 베란다, 현관앞. 나 이거 뭐 왜 이렇게 빨라? 하다못해 방금 나왔던 화장실도 다시 살펴봤으나 그 어디서도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순식간에 체온이 싸늘해질 정도로 내려가며 식은땀이 새어나왔다. 어떻게 된 일이지?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아무런 존재도 없이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닌가? 반쯤 꿈속에 걸쳐있던 정신이 급격하게 현실로 돌아온다. 한 차례 휘청이자 지탱하던 다리로부터 힘이 빠져나간다. 그대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듯 주저앉는 찰나 왜 안 자고 있어? 응?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밖에... 그보다 땀까지 흐르잖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졌어. 미안해. 그렇게 놀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 후 상황을 파악한 그녀가 곧바로 사과를 해왔다. 멍하니 있기도 심심해서 슬쩍 나갔다 온 건데 괜히 걱정이나 시키고 말았네. 아니야. 내가 혼자서 억측한 것뿐이고 잠을 자는 긴 시간 동안에도 쭉 곁에 있을 거라는 마음가짐이 순진했다. 요 며칠 종종 밤 산책 같은 감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오늘만이 아니었구나. 응. 어제도 그저께도 별말 없길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어. 중간에 깬 적도 거의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 요 며칠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푹 잠들었다. 얼마 만일까 밤잠을 설치지 않고 쭉 이어서 잔 게. 실제로는 몇 번이나 도중에 깼고 단순히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꼭 먼저 얘기할게. 저기 그거 말인데. 응? 아니야. 아무것도. 계속 옆에 있어? 차마 말로는 하지 못하고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광쟁이네. 어른스럽게 웃는다. 철없는 부탁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지만 부끄러운 꼴이야 이미 수도 없이 보였고. 그나저나 산책은 그냥 돌아다니다 온 거야? 맞다. 그 얘기 하려고 했었지? 떠오른 것처럼 몸을 움직인다. 어째 괜한 일을 들춰낸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있지. 사실 좀 전에 학교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뭐지? 두고 간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자주 깜빡깜빡하네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네? 나이를 먹어서인지 요새 건망증이 심해서요. 오늘만 해도 옷 갈아입는 걸 깜빡해서 잠옷 차림으로 외출할 뻔했지 뭡니까? 그건 심한데? 게다가 나오면서 열쇠를 잠가야 하는데 정작 문을 열어놓은 채로 열쇠만 잠그질 않나? 그 와중에 처음 꽂았던 열쇠는 심지어 차키였지. 얼마 전에도. 자다 깨어나 촉촉했는지 한참 말상대를 해준 뒤에야 열쇠를 받을 수 있었다. 며칠도 안 돼 같은 핑계를 사용했음에도 의심하는 반응이 없던 전만큼은 고마운 일이다. 나이 먹을수록 힘든 일이 많아지는구나. 그렇게 떠들던 옆에는 순찰용 손전등이 교문 쪽을 향해 강렬한 빛을 쏘아내는 중이었다. 배터리가 아까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시 밤홍등 같은 역할을 하겠지. 혹시 하루도 평소에 저런 느낌이야? 나? 왜? 자주 나이 먹어서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이제부터는 줄이려고.
실제로 그럴 만한 나이대의 사람에게 직접 들으니 부끄럽게도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 하여간 그 일은 넘어가고 어디서 봤다고? 내가 봤을 때는 1층에 있었는데 시간도 지났고 이동했으려나? 그럼 살짝만 둘러보고 올라갈까?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집에서 있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있지. 사실 좀 전에 학교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학교에? 왜 낮에 유령 소녀랑 만났었잖아? 소녀라니. 유령을 찾는 여자애. 줄여서 유령 소녀. 귀엽지 않아? 그래. 유령이라는 단어가 귀여운가?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방금도 가봤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말이지. 한마디로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밤에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밤중의 학교는 오히려 아무도 없으니 비교해서 안전한 편이 아닐까? 머릿속에 그러한 궤변이 떠올랐지만 굳이 입에 담진 않았다. 어둠 속이라고는 하나 슬슬 눈도 익숙해져 사람 크기만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놓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배가 훑어본 결과 1층 복도에는 없음. 2층에 올라와서도 따로 움직이는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미 돌아갔기를 바라건만 과연. 그러나 바람이 무색하게도 4층에 다다랐을 시점에서 찾던 인물을 발견했다. 있다. 뭐야. 야, 한순간 들키는 게 아닌가 당황했으나 곧장 멍청한 생각임을 깨달았다. 많은 내 쪽은 큰 인기척을 내면 속절없이 발각되므로 황급히 입을 닫았다. 벽 뒤에 숨어 조심스레 머리만 슬그머니 빼서 살펴보는데 그 광경이 뭐라고 해야 하나. 뭐지? 뭐 하는 거지? 엥? 뭐야? 뭐 두드리면 뭐 안에서 대답할까봐? 귀신이? 어... 낮과 동일한 교복 차림으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마 열린 문이 없나 찾아다니는 중인지 여러 차례 문고리를 톡톡 당긴다. 잠겨 있으시 묵묵히 다음 교실로 이동해 위의 행동을 반복한다. 사정을 알고 봐도 호로가 따로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땠을지. 있잖아. 유령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 구구절절 동의한다. 근데 어째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한호흡 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을 시점에는 이미 사람인 나도 도망칠 타이밍을 놓친 상태였다. 선생님? 아, 이런 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그럼 넌 뭐하는데? 비명을 지르더라도 어쩔 수 없겠다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맞이한 반응은 조금 뜻밖이 싫어하는 수준일 뿐 전체적으로 평온했다. 낮에 마주쳤을 적이 더 당황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덕분이라고 하기는 이상하지만 나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아니, 잠깐, 그보다 별로 안 놀라네? 보통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뭔가 나타나면 놀라잖아. 유령의 무서운 이유도 대부분 그 이유 때문이고. 그렇긴 한데 유령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니까요. 하긴, 그렇지. 어, 어. 뭐야? 이제와 놀라는 척을 해도. 농담이에요. 실은 밖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서요. 아, 두고 간 물건은 찾으셨나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지?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거야, 그런데.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오지랖이 넓은 쪽은 내가 아니다. 다행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그 점은 안심이었다. 낮에는 여러모로 껄끄러운 일을 겪게 했기에. 기왕 확인하러 오신 김에 하나만 도와주실래요? 도와달라고? 학교 열쇠 갖고 계시죠?
그야 갖고는 있지. 기다려봐. 열쇠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건 기업 비밀이에요. 기업 비밀 같은. 소박한 비밀을 가진 기업이다. 아무튼 의심 가는 장소가 있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같이 가주실래요? 이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구나. 도와주시면 일찍 돌아갈 테니 선생님께도 이득이 아닐까요? 운 좋게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운이 좋다는 의미가 유령이랑 마주친다는 뜻일 테니 별로 달갑진 않다. 재밌어 보이니 따라가 보는 게 어때? 이쪽은 이쪽대로 눈을 빛내고 있고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단호하게 뜯어말릴 정도로 어른 행세를 할 마음도 없다. 저울 대로 끌려다니는 인상만큼은 지울 수 없지만. 보통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이 잠그고 가는 식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현관문이나 몇몇 직원실을 제외하고는 여기저기 빼먹는 곳들이 많아요. 갑자기 부금 왜 이래? 듣고 보니 그렇겠네. 그동안은 어떻게 다녔는지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유는 뒤늦게 찾아서 붙인 거에 가깝지만요. 여기에요. 복도 끝에 도달해 멈추어 선다. 내가 학생이었던 시절과는 미묘하게 교실 배치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 확인을 위해 표차를 올려다봤다. 과학실. 유령이 나올 만한 장소로는 정평이네. 그런가? 고개를 기울인다. 특별교실은 학교괴담 같은 곳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잖아? 미술실은 석고상들이 날아다닌다든가, 음악실은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가 혼자 연주를 시작한다든가, 과학실은 해부 모형들이 펄떡거리며 뛰어다닌다든지. 전형적인 괴담의 패턴이긴 할지도. 이렇게 보니 다들 뭔가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네? 하기야 가만히 있어서야 그냥 일상의 한 장면이다. 수업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서요. 이상한 소리? 한두 번 정도라서 저도 제대로 듣진 못했는데요. 억지로 비유하자면 울음소리랑 비슷했어요. 울음소리? 하는 느낌이요. 뭐야 이게? 엉성한 흉내지만 대충 뭘 설명하려는지 알겠다. 이미지만큼은 적당히 그럴싸하기도 하고. 뭐 잠깐 조사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연다. 깜깜하네. 불부터 켜야겠는데? 안 돼요. 어? 불을 켜면 유령이 달아나잖아요.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삐져나온 의자들을 하나둘씩 집어넣으며 주변을 살펴본다. 한밤중 특유의 분위기도 한몫해 과학실 안은 전체적으로 살풍경한 인상이었다. 직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인체 모형을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흠칫했을 정도다. 유령이라. 바로 옆에 부정하기 힘든 증거가 있지만은 지금도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작 반신반의다. 하물며 소리의 정체가 정말 유령이라 한들 이런 식으로 찾아다닌다고 뿅 하고 나타날 상식지도 않고. 자꾸 오른쪽 마우스. 고민하는 사이 입안에서 하품이 새어나왔다. 자다가 중간에 깬 반동인지 한 타이밍 늦게 졸음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조금만 더 얼려주다 돌아가기로 하자. 뭐가 있지? 이거에 따라 또 엔딩이 달라지고 그런 거 없겠지? 다 눌러봐야 되나? 울음소리라니 어떻게 된 걸까? 웬만해선 잘못 들은 거겠지. 진짜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는데? 혹은 다른 소리와 착각했다거나. 저사한다. 뭐야? 각종 약품과 시험 도구가 보관된 진열장이다. 잠근 장치의 종류가 달라 갖고 있는 열쇠로는 문을 열 수가 없다.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었을까? 이름? 과학 용어들 말이야. 여기 하이드로클로로 플루오로 카본이라든가 씨. 다이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같은 것들은 발음부터 헷갈리잖아?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단어를 쓰는 걸까? 뭐 십중팔구 줄여서 부르거나 하겠지. 시험에 나올 경우를 고려해서라도 쉬운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텐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바람이리라. 자, 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이런 인체 모양 활용했던 기억 있어? 없지 않나 싶은데. 전학 다니면서 거쳐간 학교마다 하나씩은 있더라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들여다 놓았을까? 듣고 보니 지금껏 한 번도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없다. 그러게요. 과학 시간에 보통 해골 대신 영화나 감상했었고, 가끔 참고도 할 겸 반쯤은 장식용이라든가 겉보긴 그럴싸해 보이잖아. 장식용... 딱히 부정할 근거가 없네. 선생님, 해골이랑 대화하고 계시나요? 나뭇잎 사이사이로 어렴풋이 학교 입구가 보인다. 아스팔트에 길게 뻗은 하얀 빛을 보아하니 손전등은 아직도 건전지를 소모하고 있는 듯하다. 깜짝아! 놀래라!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당황한 모습 봐. 어? 하루, 여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덜 잠긴 수도꼭지를 꽉 돌려볶았다. 과학실 의자는 왜 등받이가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글쎄, 공간을 넓게 쓰려고 그러나? 아, 그 이유일까요? 그러게요. 왜 없지 왜?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 그래? 너는 약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가지고. 수업 중에 딴 생각하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느라 그랬는지 굳이 물어보고 싶지 않다. 도구 교직원증. 내 신분을 증명해주는 소중한 물건이다. 이게 없으면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열쇠. 입구에 있던 경비 아저씨께 받은 열쇠다. 귀여워. 이거 뭐야. 마스터키가 포함되어 있으니 분실에는 각별히 주의하자. 이 인형 귀여워. 휴대폰. 최근 출시되는 신형등과 비교해 몇 세대 전의 제품. 이제는 배터리 수명이 아슬아슬한지 하루에 한 번은 충전이 필요하다. 하루에 한 번? 원래 두세 번... 슬슬 피곤하니 돌아가자. 몸을 돌리려 할 때였다.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바람 소리 아니야 이거? 무언으로 마주본다. 뒤늦게 눈이 동그래진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왼 위쪽이었다. 방금 선생님도 들으셨죠? 듣기는 했는데 천장에 뭐가 있는 건가? 혹시 정말로 유령 아니야? 봐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요. 저마다 제멋대로 떠들기 시작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주변 볼륨이 몇 단계나 상승했다. 이에 반응하듯 천장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재차 메아리쳤다. 비슷한... 잠시만, 조용히 있어봐. 진중하고 들으니 왠지 동물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않아? 고라니라뇨. 그러네요. 그럼 동물 유령일까요? 고라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 보통...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기야 하겠지. 실망한 기색이 엿보여 적당히 말에 맞춰준다. 억지로 정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처음 들었던 게 수업 도중이라고 했지? 며칠쯤 됐어? 이틀 전쯤이에요. 이틀 전... 여컨대 동물이건 유령이건 동물 유령이건 간에
최소 3일은 적어도 있었다는 얘기다. 일단 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이어서 의도를 담은 눈짓을 전달한다. 갸우뚱 한 뼘 아래에서 의문을 띄우는 그녀. 그러다 얼마 안가 의미를 깨달았는지 항의하듯 볼을 부풀린다. 있지. 요즘 날 쓰기 편한 로봇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딱 잘라 아니라고 잡아대진 못하겠다. 그야 나도 하루에게 도움이 돼서 기쁘긴 한데 솔직히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나 할까? CCTV 취급받는 기분이 조금 든다고나 할까?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겠지? 좋아하니까. 어찌됐든 확인해보고 오면 되는 거지? 예의를 담아 부탁한다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자 곧바로 새하얀 원피스가 천장을 통과해 사라진다. 이게 움직이는 게 겁나 웃기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눈은 채 깜빡이기도 전에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뭐지? 벌써 끝났나? 있지. 어두워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네이버에 고라니 비명 소리는 그냥 비명 지르는 소리 들어봐요. 하긴 빛이 들어올 통로가 없을 테니 코앞에 있는 물체도 파악하기 어려우리라. 다소 번거롭더라도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나? 미안한데 의자 좀 잡고 있어줄래? 의자는 갑자기 왜요? 올라가서 안쪽을 들러볼까 싶어서. 제가 방이나 안에서 모르겠네요. 가능할까요? 틈은 있으니 억지로 들어 올리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꿈쩍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아, 불은 안 켜도 돼. 생각해보니 밖에서 볼 때 수상하게 여기겠다. 게다가 실제로 정체불명의 수상한 일을 하고 있고. 다행히 올라와 살펴본 결과 사각형으로 분리된 판 가장자리에서 열쇠가 들어갈 만한 자그마한 구멍을 발견했다. 가져온 열쇠를 꽂고 돌린다. 오래된 탓인지 녹가루가 부스스 떨어져 내렸다. 조심스레 들어 올린 뒤에야 벌어진 공간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안쪽을 살핀다. 자그마한 입구를 힘껏 개방했다곤 하나 여전히 바로 앞도 온전히 시야에 집어넣기 힘들었다. 추후에 의심받을 일이 생기더라도 불을 켜는 편이 나을까? 참, 휴대폰에 플래시가 있었지? 버튼을 누르자 예고도 없이 불빛이 터져나와 순간적으로 눈을 찌푸렸다. 좁은 공간, 넓게 퍼지는 빛 속에서 먼지와 가루들이 이리저리 엉킨 채 떠다닌다. 자세가 불편해 팔에 깊숙이 뻗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주변에 눈에 담기 시작한다. 갑작스레 무언가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대비를 마음속으로 한 동시에 고양이네. 벽을 사이에 두고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선명해진 소리가 울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고양이? 방이나 고라니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시끄럽죠, 크고. 한 발짝씩 걷는다. 처음보다 많이 괜찮아졌나 봐. 방금 나랑 눈 마주치더니 살짝 피했어. 정말 알아보는 걸까? 응? 응? 하루는 어떻게 생각해? 비눗방울처럼 날아드는 질문을 배경음악 삼아 반찬에 입에 집어넣는다. 흰 쌀밥에 계란말이 맛있겠다. 양념 조절에 실패해 다소 짠맛이 강해진 소불고기와 얼마 전 본가에서 도착한 나물등의 무침. 이왕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으니 최근에는 익숙해질 겸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고양이 눈에는 유령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다. 나도 들은 적 있어. 밤에 아무도 없는 공간을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하는 거 말이지? 그 밖에 소리를 내거나 눈치를 살핀다거나. 어떡해. 넘어졌다. 행동 하나하나에 열띤 리액션을 보인다. 등에 가려져 있어 이쪽에서는 소리만 들림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훤히 잡힐 정도다.
이래서야 누가 문화까지 접근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주의를 줄까 망설이는데 마침 복도 쪽에서 노크 소리가 넘어왔다. 이어서 미처 반응할 겨를도 없이 문이 열린다. 어라? 계셨네요? 식사 중이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얼굴이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한다. 아, 똑같이 점심시간 아니야? 빨리 먹었네. 평소에 소식하는 편이라서요. 자연스럽게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 잘 있었어? 뒷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다. 곧바로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구석에는 폴로 감싸인 방석이 하나. 그 위에 서툰 자세로 몸을 빼고 누워있는 치즈테비 고양이. 밥은 주셨나요? 아니, 아직. 왠지 내가 다가가기만 해도 무서워하길래. 안 돼, 캐르. 선생님이 구해주셨으니 고마워해야지. 벌써 이름도 붙여진 모양이다. 캐르? 주말로부터 어느덧 며칠이나 시간이 지났다. 그날 유령으로 혼동했던 소리의 정체는 천장 안에 있던 고양이로, 발견했을 당시에는 한쪽 다리를 다친 채로 한동안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날이 밝은 뒤에야 동물병원에 들려 며칠간 안정을 취하며 여러모로 치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점차 괜찮아져 태어난 만큼 기운을 회복한 게 어제 일이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서 키울 수는 없으니 일단 데려오긴 했는데 혼자 힘으로 걷는데 어려움이 커 보여 눈을 떼기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달리 방법은 없었다지만 현명한 선택 또한 아니었으면 분명했다. 한층 더 곤란하게도 한 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정이 들었는지 그 사이 이름까지도 지어져 버린 듯하고. 그래서 집에는 여쭤봤어? 그게 아직 말씀드리기 전이긴 한데 웬만해선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집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서요. 아, 그래? 좀처럼 부탁드리기가 어려워서. 와중에도 마음에 걸리는지 말을 흘린다. 괜찮아. 그런 사정이어서야 어쩔 수 없지. 번거롭더라도 인터넷 등을 사용해 사람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으려나? 멀쩡한 동물도 심심찮게 버려지거나 하는 마당에 다리가 불편한 고양이를 선뜻 맡아서 키워줄 사람을 찾기란 어지간해서 쉽지 않겠지만, 게다가 요즘 들어 길고양이를 향하는 인식도 예전 같지 않고. 그나저나 캐르는 무슨 뜻일까? 나도 궁금하다. 물어보자 기다렸다는 듯 답변이 돌아온다. 약자예요. 약자? 케르베로스의 줄임말이요. 유령으로 착각하기도 했으니 무서운 이름을 지어주는 편이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수준의 이유였다. 아무튼 아직 안 주셨다니 밥은 제가 줘도 될까요? 그렇게 해. 받아온 사료는 저쪽에 뒀어. 찾았다. 캐르 이리 와. 밥 먹자 밥. 귀여워. 부럽다. 나도 손으로 먹이 주고 싶었는데. 나도 그 나름대로 흥미가 있었기에 내심 부러운 마음이다. 먹이를 꺼내 자그마한 손바닥에 실어 건넨다. 그러자 그것을 본 케로베로스가 빙그르르 꼬리를 구부리며 다가온다. 며칠 새 영락 없는 집사의 관계가 된 모습이다. 아니지, 이 경우에는 메이드인가? 옳지? 한 달씩 아, 귀여워. 뭐야 이거, 고양이. 먹이는 도망가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움직여야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진 걸어올 수 있지? 다리 사이 나무 바닥을 손끝으로 가리킨다. 대략 1m쯤 떨어진 위치. 이전에는 폴짝 점프 한 번에 좁혀졌을 간격이 지금으로서는 아득하기만 하다. 그니까 너무 귀여워요. 불쌍한 표정 지어도 안 돼. 자, 우선 왼쪽 발부터 앞으로. 친절한 메이드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단호한 성격이었다. 착하지?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지.
아, 너무 졸긴데 이거? 특히 고양이가 너무 졸기다. 한 걸음 한 걸음 귀여운 응원에 힘입어 차근차근 거리를 좁혀가는 케르베로스. 거창한 이름과 달리 순종적인 면모다. 그리고 마침내 소물 영상시키는 몽글몽글한 발끝이 손가락에 닿는다. 도착했다냥. 고생했어. 물부터 마시자. 아, 너무 귀여워. 둘만의 세계에 빠졌네. 뭐 보고 있자니 절로 흐뭇해지는 광경이긴 하다. 나 고양이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 난데없이 위험한 발언이 튀어나온다. 직업상 덮어놓고 동의해서는 안 될 듯한 기분이 든다. 그것보다 오늘 신청서 제출했어요. 신청서? 동아리 가입 신청서요. 부장 선생님께요. 먹이 주던 그릇에 내려놓고 운을 뗀다. 유령을 주제로 다루는 동아리라도 있는 걸까? 아, 그래? 열심히 해. 네. 아니요. 열심히 해야 할 게 아니라요. 여기에요. 여기? 있지. 여기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얘기 같은데? 아, 그 뜻이었구나. 왜? 내가 몰랐을 뿐 장문에도 관심이 있었던 걸까? 왜라뇨? 당분간 캐르도 맡아야 하잖아요. 고양이 때문에. 선생님 혼자서는 정신 없으실 테니 도와드리려고 그랬죠. 설명을 듣고 보니 납득이 가는 이유다. 날 무서워하는 탓에 어떻게 대해야 하나 우려하던 시점이긴 했으나 하물며 이러나 저러나 난 몰래 사용하고 있는 처지고. 담당 교사는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래. 데뷔가 철저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 뒤로도 계속하고 있어? 뭘요? 뭐라고 해야 하나. 유령 찾기? 가볍게 공부하고 있어? 하는 감각으로 물어보려 했으나 곧장 위화감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일상적으로 내뱉자니 영 어색한 문장이다. 아니요. 요 며칠은 쉬는 중이에요. 쉬고 있다고? 네. 무작정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다고 깨달았거든요. 정답. 또 저 혼자선 아쉽지만 저번처럼 잠겨있는 교실은 들어가기 힘들기도 하고요. 수긍이 빠르네. 그러게. 그러기나 말이다. 덕분에 당분간은 신경 쓸 일이 없겠다 안심하는 차에.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는 주말에만 조사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됐으니 이번 주말에도 잘 부탁드려요. 아니 씨, 그 황금 같은 주말에. 엥? 벼랑간 불어온 바람이 창문에 걸린 커튼을 제멋대로 흔들었다. 갑자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돼? 구야 평일에는 선생님도 바쁘실 테니까요. 아니 씨, 친구야, 주말은 쉬어야 돼. 주말에 뺏는 거는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은근슬쩍 나도 참가하는 흐름이 된 것 같아서. 아, 그 얘기셨군요. 그나마 의문에는 제대로 대답해줄 기색이다. 짐짓 신중한 태도로 고심한 듯하더니 이윽고 한마디. 학생의 부탁이에요. 안 되나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게 끝이야? 네, 딱히 다른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그새 잘 파악했네? 죄송합니다. 감탄할 대목인가? 말이 사라진 내 눈치를 보더니 급격히 음색이 가라앉는다. 혹시 민폐였을까요? 아니라고 하기엔 거짓말이다. 다만 불안한 듯 땅을 향한 머리. 그 속에서 의도적으로 티나게 슬쩍슬쩍 치켜올리는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진지하게 대응하는 게 바보같이 느껴졌다.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 나름대로 즐기기도 했고. 아, 알았어. 주말만이지. 야, 잠깐만, 내 쉬는 시간. 감사해요, 선생님.
이번에는 돌변에 미소로 짓는다. 선생아, 너가 그거를 허락하면 내가 할 말이 더 많아지잖아. 진짜로. 그래, 놀아달라는 거지? 아, 그냥 쉴 것이지. 옆에 여자친구랑 놀 것이지. 있지, 하루. 응?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다른 여자애랑 약속을 잡는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에요, 석호님. 나도 몰라. 옆에서 은근슬쩍 약간 그 눈치 좀 채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너무 웃기다. 뭔가 일찍 돌아가려고 하니 영 낯서네. 그렇게 말이야. 지나가던 직장인이 들었더라면 질색할 만한 교환을 하며 저녁에 거리를 걷는다. 노을 그림자가 길게 뻗은 귀갓길. 요 근래 집으로 향하는 시간대는 언제나 밤이었던 까닭에 해가 채 저물지 않은 풍경이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일이 이렇게 돼서 당분간 동아리방 사용은 어려워졌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생길 때까지니 빠르게 나타나길 기대해 봐야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대책도 마련해 둬야겠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됐으니 늦더라도 좋은 사람이 데려갔으면 좋겠네. 아, 나도 갑자기 근데 고양이나 막 강아지, 토끼 빼고 토끼는 너무 키웠어. 강아지나 고양이? 고양이를 좀 더 키우고 싶긴 하네. 나도 그 편이 낫다고 봐. 나 이상으로 그 장소에 애착이 많을 그녀의 말에 조심스레 동의한다. 라쿤이요? 있지. 그보다 주말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갑자기 여우요? 글쎄, 약속한 이상 어울려주기는 해야겠지. 몇 번 끌어들인 내가 말하기도 뭐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도 됐을 텐데. 거절하는 걸로 해결되면 그렇게 했지. 어차피 혼자서라도 돌아다닐 테고. 그래. 전례를 고려했을 시 눈에 밟히듯 훤하다. 유령이라. 왠지 옛날 생각나네. 응? 그게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던 시절이 떠올라서. 유령으로 고민하던 시기라. 유치원 다니던 시절? 너무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야 유치원 다닐 적에는 유령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아니지? 초등학교 때도 그랬나? 헷갈리는지 고개를 한쪽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기울인다. 그 나이대에는 다들 한 번쯤 겪고 성장하는 단계이리라. 그 시절에 유행했던 얘기들 생각나네.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여자라든가 고층 아파트 창문을 노크하는 할머니라든가.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여자는 그거죠? 빨간 마스크. 고층 아파트 창문을 놓고 하는 할머니? 이건 무슨 귀신이지? 뭐지? 하긴 그동안 그런 소문들이 유행했었지.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나타난다는 귀신도 있었잖아. 색깔 있는 휴지 줄까? 하는 거 말이지?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맞아. 그거 요새는 비대가 많아져서 쏙 들어가긴 했는데 비대? 둥그런 반응을 보여 설명하려다가 10년 전에도 있지 않았어? 없었나? 있었긴 했는데 뭐랄까 다들 부자가 됐구나 싶어서. 부자, 나도 돈 많은 백수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니 비대에 그런 인식을 가지던 시기도 있었나? 아무튼 말이지, 나도 몇 번 있었거든? 유령을 만나보고 싶었던 적이. 말하며 시선이 구름밖에 없는 하늘을 쫓는다. 유령은 있지. 쉽게 말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잖아? 만약 정말로 존재한다면 한 번쯤 만나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유령한테? 응. 왜 가끔 밤에 혼자서 멍하니 상상하다 무서워졌던 기억 없어?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저장할게요. 여기서. 나중에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라든지 가령 다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뭘까? 라든지. 근데 부금이 너무 좋다. 나 혼자인 시간이 많아서인지 남들보다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해야 하나? 하루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어느 정도는.
하나하나는 누구나 지나가듯 가볍게 생각해볼 만한 일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묘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었다. 막상 마주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리스트도 짜놨었는데 어쩌다 유령이 되셨어요? 같이. 대놓고 민감한 질문이네. 또 혹시 춥거나 배고프거나 하는 불편함은 없나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없었던 거지? 다행히도. 아니었다면 아마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걸? 배고픔이나 저체온증으로 성불하는 유령이 나왔을지도 몰라. 저요? 저는 남자로 태어날 것 같아요. 황당하긴 하겠다. 그 외에도 미련을 물어보고 쉬운 고민은 들어주기도 한다거나. 물론 약간 여자로 살면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더 군대 군대 어찌 보면 군대도 또 하나의 경험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에블러님은 곧 입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해봤자 의미 없겠지만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마치 돌아보면 나쁘지 않은 경험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말하면 되게 말에 신빙성이 없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나마 신빙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로 갔다 온 사람들끼리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서로 공감이 되지 곧 갈 사람이라든가 갈 예정인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봤자 뭐 별로 와닿지 않죠. 나쁘지 않다는 나쁘다던데 솔직히 말하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내 인생에서 이제는 지금 18개월이죠. 1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내 인생에서 국가에 바쳐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에 1년 반에 바치는 것 치고는 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전에 비해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보수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되게 군인이라고 해서 존경받고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모르게 다르게 인식해주고 다르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령의 눈에는 특별한 게 보인다는 소문도 확인해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저도 나중에 죽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도. 먹물처럼 짙은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가 건너와 반사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하고 입을 떼려는 찰나 농담 같은 설명이 이어졌다. 봐봐. 반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령은 블루불사랑도 비슷한 면이 있잖아? 뭐? 불로불사? 멍청한 반응을 보인 나를 그대로 놔둔 채 뒷이야기가 탈선해 나간다. 그렇지만 나 죽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걸. 반면에 유령을 봤다는 얘기는 꽤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고 오히려 유령 쪽이 확률이 높겠네? 하는 흐름으로. 불로불사가 되고 싶었어? 허탈해져서 되묻는다. 당연하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무서웠던 때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 하기야 그 점은 부정할 수 없나? 여러모로 엉뚱한 느낌이 그녀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설아가 무슨 이유로 유령을 찾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느닷없이 불로불사가 목적이라고 하면 화낼지도 모르겠다. 모두의 꿈이잖아. 이해해줘. 꿈인 것처럼 미소 짓는다. 머리 위에 푸른 잎들이 노을을 받아 단풍과 같이 빛났다. 깨닫지 못한 새에 저녁이 길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고생이시네요. 네. 어째 정체불명의 유대감이 싹튼 모양이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 발소리가 가로지른다. 그림자가 빠져나간 밤중의 복도. 처음에는 그 나름의 으스스함이 느껴졌던 이 장소도 몇 번이나 지나다니던 덕택에 이제는 위화감마저도 옅어졌다.
공중전화로 연락을 받아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나 중학생일 때도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감상은 좀 전에 걸려온 전화 통화에 관해서다. 아, 그 학생이니? 평일, 고양이의 상태도 확인할 겸 동아리방에 들렀을 당시에 겸사겸사 주말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대화 중에 여학생에게서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적당히 공중전화라도 이용하라고 말하긴 했어도 실제로 그럴 줄이야. 아직 가까운 어딘가에 공중전화가 남아있다는 정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요즘 세상에 휴대폰이 없는 고등학생이 존재한다는 점이 순수하게 놀랍다. 혹시 하루한테 번호를 알려주는 게 싫었다든지. 그 말이 사실일시 조금 많이 슬프리라. 야, 근데 말투가 뭐뭐 하리라, 뭐리라, 뭐뭐 하다, 뭐뭐다 이게 아니라 뭐뭐 하리라, 일이라, 그럴 것이다. 이렇게 끝나 무슨 말이? 그나저나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그야 동아리방이지. 웬만해서는 항상 열려있는 교실이기에. 오셨어요?